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67강은 이제 동명사 편에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동명사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차이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ing가 붙어 있다는 형태는 같지만 동명사는 명사적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적인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 동명사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같은 준동사지만 또 같은 명사적 역할을 하지만 과연 동명사와 부정사가 명사적인 역할을 갖지만 문장 내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67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마음에 남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67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7강은 이제 지난 66강에서 우리가 동명사에서 뭐를 했냐 하면 동명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동명사를 어떻게 읽고 동명사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해서 동명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이제 발견해서 읽어서 파악해서 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한 기본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고 우리가 간단한 문제풀이에 도전해 볼까 이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별해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ing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어에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명사인 동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인 현재 분사. 하나는 부사인 분사 구문, 네 번째는 동사인 진행 시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제 제목에 따라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식별이라는 건 뭐냐라면 결국 ing가 붙어서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를 구별하는 거고요.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는 결국에는 문장을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문장을 다뤄서 식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결국엔 궁극적인 목표가 표현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문장을 다룬다는 말은 당연히 문장의 처음부터 다루는 일이고 혹은 뭔가 동사 등등등을 이용하는 일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like라는 동사를 이용하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라면 ing 붙은 명사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명사라면 ing 속에 있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목적어로 써야 하니까 말하다,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을 이렇게 동명사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적응시켜 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장도 보면 has는 타동사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어라는 관사는
명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되겠다. 이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에는 명사가 필요하다. 목적어 자리에 관사가 뜨면 명사 나올 때까지 읽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관사라는 걸 이용해서 명사까지 읽는 건데, 그렇다면 요것은 뭐가 되는 건가요? 요것은 하나의 사인말이 되는 거고, 사인말은 수식어로서 오른쪽을 수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뭐다? 형용사고 ing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라면 ing 속에 있는 동사를 뭐로 바꿔라? 형용사. 그렇다면 talking은 말하다. 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말하는. 진행적이면 어떻게 돼요? 말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바뀌지 않겠냐. 따라서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별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별하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별하라는 말은 문장을 다뤄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가리는 일이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가리면 는 것을 이라는 하는 이라는 결국 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표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문장은 우리가 is라는 비동사를 이용해 보자. 그러면 비동사의 오른쪽을 보면 이거잖아요. 비동사가 우리가 오른쪽을 보면 ing를 만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써놓고 보면 비동사가 ing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건 뭐다? 진행시제다. 그러나 만약에 비동사가 이 형식을 이뤘을 때 뭘 갖는다? 주격보호를 갖고 주격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1. 진행시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my hobby라는 주어가 내 취미라는 무생물이고, 영어 소설을 읽는 우리가 주어가 영어 소설을 읽는다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따져보니까 내 취미는 영어 소설을 읽는 것이라는 주어와 그 내용이 일치하니까 명사적이지 형용사적은 아니다. 주격보가 형용사적이라는 것은 주어의 행위나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서 비동사가 이 형식을 이루고 있고 그 주격보의 명사고 명사 자리에 ing가 떴으니까 우리는 지금 동명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명사 속에 포함된 동사 그리고 그 동사만큼 하면 1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영어 소설을 다음에 동사는 이거잖아요. 동사는 뭐로 만들어서 명사 뭐로 써보자? 주격보호. 그러면 읽다는 어떻게 돼? 읽는 것. 주격보호니까 어떻게 돼? 이다. 그러면 내 취미란 영어 소설을 읽다,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릴 수 있고요. 또 4번은 당연히 처음에 있으니까 당연히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해서 문장 시작에 첫 단어 ing를 본 거죠. 그런데 around라는 뭐 앞에 막아보고 전치사 campfire라는 명사를 뭐 삼아보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문장을 빼내고 보니까 이것이 뭔가요? 동사면 당연히 이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주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따라서 ing 붙어서 문장의 주어에 쓰이니까 명사적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ing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동명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명사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동명사. 동명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ing. 이것이 어디에 쓰였다? 문장에서. 무엇을 따져보자? 역할. 그랬더니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이는 명사적 형태의 ing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동명사. 지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동명사의 기본기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동명사에 관련된 문법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의 유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음 본문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랬을 때 만약에 밑줄 친 부분에 ing나 투부정사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밑줄 친 부분에 동사를 포함한 ing나 투부정사가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뭐에 관한 문제다, 문법에 관한 문제다. 이랬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밑줄을 쳤다면 그 밑줄 친 부분에, 이거죠? 밑줄 친 부분에 우리가 혹시라도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들어있는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에 example, 예를 들어서 ing나 혹은 투부정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법 문제에서 ing나 투부정사가 떴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다뤄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문장을 다룰 때 우리가 decide라는 동사, give u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다뤄보자. 그랬을 때 만약에 타동사가 이거잖아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다 하면 우리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고 동명사.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동명사 편에서 시험에 잘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타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타동사들 중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가령 우리가 피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avoid. 이런 게 있겠죠? 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consider.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deny. 그 다음에 우리가 즐기다, 그럼 뭐 있을까요? enjoy. 회피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escape. 끝내면 뭐 있을까요? finish. 이제 이런 단어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기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이게 나왔죠? 포기하다, give up.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항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resist.
추천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recommend.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쓰다, 마음에 두다 그럼 뭐 있을까요? mind. 이런 단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시키다, stop. stop의 동요가 뭘까요? quit. 이런 단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다. 그럼 뭐 있을까요? suggest. 뭐 대충 요 정도 단어들을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타동사로서 이렇게 되죠. 타동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를 쓸 수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부정사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동사들은 부정사는 쓸 수 없고 명사나 동명사를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decide는 요런 동사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giveup은 여기에 포함된 동사니까 동명사를 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명사 편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것 중에 하나는 동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쓸 수 있으나 부정사는 쓸 수 없는 동사.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도 가령 3번의 enjoy, 4번의 mind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는 쓸 수 없고 그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 문제에서 조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그 동사들을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면 5번은 뭐냐? mind라는 타동사는 그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동명사의 이 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의미상 주어에 대한 시도고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 형용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은 ing를 쓸래? 투부정사를 쓸래? 하는 문법 문제에서 문장을 다룰 때 무엇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전치사다. 그럼 당연히 전치사는 뭘 갖는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를 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면 이것이 동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지금 현재 소개시켜드린 문제보다 조금 심화된 문제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